안녕하십니까. 잘 울리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엄중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밝은 내일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랑 같지만 저의 적지 않는 정치 이력에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이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가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저의 작은 경험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요청하신 기독자의 통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감히 수락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1971년에 공군 중위로 예편한 직후에 사상계 편집부장을 좀 하다가 야당 정치인들에게 스카우트 돼서 1971년에 김대중 후보의 공보 비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선생과는 굉장히 긴 인연이 있는데 그 인연이 2004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그 두 번의 망명을 제가 미국에서 다 수발을 했고, 또 그 양반의 밀사로 평양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고초를 같이 겪었습니다만은 평양을 갔다 온 후에 평양 방문 보고에서 저하고 맞지 않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참 북한이 캐슈를 달라고 난리를 쳤을 때인데 캐슈님에게 큰일 납니다 하고 제가 한참 다투다가 그럼 자네는 빠져 국회 가서 일해 해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건 중요하지만 저 김정일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 제가 동갑입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밀사라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무지하게 많은 걸 보여줬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진짜 얘들 뭐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갔다 와서 지금 저 돈을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요새 유행하는 말이죠. 부메랑 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정상회담 같은 거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앤밸런스 조금씩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소위 햇볕 정책 4개론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조금씩 주었다 뺐다 하자. 그런데 당시에 김대중 선생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나 자네하고 맞지 않네. 그래서 저를 배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국회 가고 제 후임이 박지원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김대중 선생이 지하에서 계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김정일이가 핵무기 만든다니까 이 양반 입장이 난처해졌죠. 그래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만약에 잘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제3 루트를 통해서 그때 우리 김승규 동지가 그때 국정원장 하셨나? 그때 범정을 하셨나? 하여간 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네 약속 안 지키면 가만 안 둬? 하고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목하고 가야 할 대목의 하나는 북한과의 모든 조약은 다 깨집니다. 북한은 하나도 지킨 게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래서 그 양반이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결과적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 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를 나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NLL을 갖고 그때 NLL이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 당선하면 취임식을 중앙청 광화문 광장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북한의 김정은을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민주당 활동을 같이 했던 한학압 선배하고 한광호 의원과 제 셋이가 박근혜 캠프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넘어왔을 당시에 박근혜 후보는 여론조사 수치를 이렇게 유권자에게 대입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45만 표를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많이 졌습니다.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이긴 거 호남에서 가봐야지 약간 이겨가지고 올라왔는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왕창 깨진 상태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일반 평론가들이 세 사람이 와서 LN을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선거를 역전시켰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그 종편을 52번인가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홍보라는 것은 계속되는 그 효과가 있잖아요. LN을 가지고 끝내 물러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근데 간신히 이겼는데 어저께 정광훈 목사님이 나온 그 서신에도 좀 나왔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챙기는 걸 좀 서툴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광훈 목사님 그 제17진 17 시즌에 좀 과격한 표현이 좀 있어서 서운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3년 동안 땀 흘려서 고난을 겪었던 광화문 세력, 서울역 세력은 한마디로 강조를 안 했다.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 세력은 조원진 얘기하는 거죠. 조원진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지만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서울역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치켜 올리고 있었던 것은 많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 통틀어서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서운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같은 시간에 조갑재 TV에 가서 그 얘기를 조갑재 선생이 세게 물어서 제가 좀 옹호를 했어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여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입니다. 관을 1년여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옹호를 해야 할 겁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무리 그 양반이 엉터리 없는 난경에 처하더라도 그 양반을 끝까지 보호해야 하는 일종의 관선 변호인 같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보호해야 할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설명할 게 없어서 뭐 이런저런 설명하고 유영하 변호사 얘기를 가지고 또 질문하길래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가 이용을 했는지 대통령이 해라고 했는지 그거 잘 모르지 않냐.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아주 뜨거운 토론을 했는데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조갑재 TV에 음성 효과가 없어서 그 녹화가 다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조인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광훈 목사의 지시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생물학적 나이를 따지자면 그 양반이 저보다 몇 살 아래예요. 그러나 성직자는 나이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 20살 먹은 목사님한테 너는 20살 먹으니까 네 말 안 들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직자는 나이를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이 나라의 근현대사를 움직였던 수많은 사람들 김대중, 김영삼, 장준하, 뭐 박정희, 뭐 부한혁 별사람 다 합니다. 강원룡. 그런데 정 목사님에게서는 제가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 양반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의 명예에 의해서 제가 최근에 그분이 이끌고 있는 광화문의 국민혁명회의 의정에 제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유당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 목사님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이 선거를 끌어가고 승리로 가는데 미래에너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또 단체 상황을 이거 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통일당이 정광훈 목사님이 끌어갔던 자유통일당이 광화문의 본진입니다. 본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안상수 의원하고 아침에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대충 우리가 한 6 내지 8% 정도를 딸 거라고 예상한다고 해서 그건 무슨 소리냐 우리 10% 이상 딴다고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으로서 좀 부족한 데는 그쪽하고 협력하고 그쪽이 못하는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전라남북도 광주에 우리 세력으로 필요하다면 지역 성직에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제1당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느 특정 지역에 후보도 못 내는 당이 어디냐 그러잖아요. 떨어지더라도 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당명을
합하지는 못할지언정 같이 이 선거를 승리를 이끄는 그런 심부름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래통합당 자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제가 요새 냉정하게 일종의 프로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야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단적인 예는 어제도 제가 조갑재 선생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비례대표 신청하는 숫자를 보면 압니다. 저기는 128명이에요. 여기는 52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명함 가지고 와서 비례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쫓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의 꾼으로 봐서는 여기에 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20대 선거도 우리가 180석 이긴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근데 사소한 문제 때문에 깨져가지고 그냥 와그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세는 우리에게 있지만 단합하는 자세로 이걸 끌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다 들어온 승리를 또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이를 극복해서 소위 기독자유당이죠. 기독민주당입니까? 기독자유당. 원래 하기 전에. 기독자유당이 우리가 지금 자율통일당이라는 간판을 저 조원진 그쪽 세력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당대당 통합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입당하는 형식으로 취해서 우리가 좀 손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손님을 좀 잘 맞이해서 합의를 해서 이 선거를 끌어가길 바라고, 또 하나는 다양스럽게 우리 고영일 변호사가 아마 주도하신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래서 약칭을 자유통일당을 확보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첫 번에 기각이 됐는데 그 판결문을 쭉 보면 우리 어디 최인식 사무총장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불법으로 정당을 만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쪽에 자유공화당의 이름을 허락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무효로 해버리고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꼭 의지가 있으면 본안 소송을 해라. 본안 소송을 하면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광훈 목사의 말씀은 그래가지고 또 이긴들 그러면 자유통일당 옛날 자유통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문제가 나오고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일단 그만큼만 해놓고 우리는 그냥 자유통일당 이름 따가지고 빨리 그냥 서둘러서 기독자유당하고 같이 합쳐서 선거를 이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위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 희생의 성과가 국민의 가슴을 울리는 용금호소, 용이 소리치고 호랑이가 아우성치는 그런 큰 깊은 메아리가 돼서 각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에너지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 여론조사해서 계속 안 나오죠? 걔들 일부러 우리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약호 죽지 마세요. 약호란 말 잘못된 건 미안합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적어도 6 내지 8%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이것을 잘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전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어려운 부탁을 명령을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집행유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마를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저기 있는 그 젊은 변호사들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일반 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 있다고 또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난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아니 뭐 총재님 출마해서 뭐 국회의원 될 생각이 없는 건 알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비례대표 10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 김대중 총재가 평민당 할 때 11번을 따갖고 배수해지는 친구 아닙니까? 뭐 제가 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350만 회원을 자랑하는 자유총연맹을 2년간 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알토란 같은 진짜 우익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행운인지 모르지만
제 후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임 그 총재와 총 들고 싸맸던 우리 자유총명 아주 진짜 오리지널 멤버들이 이간질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많이 결별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이 단 얼마라도 이쪽 우리 기독자회당에 표를 하면 훨씬 더 많은 표를 딸 거 아니냐 하는 게 정광훈 목사의 선거 전략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 제가 10분을 할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잘 여기 여러 관계자들하고 상의하고 은혜롭게 이런 문제를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위대한 한국사의 새로운 승리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점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